안녕하십니까? 자, 1회 모의고사였는데 시험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민법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인데요.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인 것은 그랬는데, 자, 의무부담 행위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채권행위거든요. 채권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자,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채권행위를 찾으래요. 현장 가셔서 자, 다음 중 자, 의무부담 행위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중 채권행위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말이 계약입니다. 각종 계약을 우리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자, 뭐뭐 같은 말입니까?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각종 계약.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찾는 거죠. 자, 채권 양도, 주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의 설정, 이거 물권행위, 건물 철거, 소유권 이전, 이거 물권행위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처분행위고요. 자, 계약만 의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다음 법률행위 중에서 자,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랬습니다.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수한 행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반사회적 행위이냐 아니냐를 지금 찾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 투기 이거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03조 무효 아니고요. 니은 증언의 대가로 일신 손해 교통비를 초과. 그러니까 증언 가지고 했는데 증언 자체가 이게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증언해 주는 건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하면서 뭔가 금품을 받기로 했다. 그 행위가 이거 무효라고 그랬는데 내가 증언의 대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를 받기로 했다, 뭐 숙박비를 받기로 했다, 일당을 받기로 했다, 이 정도는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증언이란 말이 보였습니다. 증언, 초과 이게 보이면 무효입니다. 초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의 대가 뭘 받기로 했다, 이게 무효가 되려면 초과란 말이 들어가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은은 자, 무효인 거죠. 무효로 볼 수 없는 거 찾는 겁니다. 디귿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기후일로부터 3년간 이랬고요. 근무를 하회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배상, 요거거든요. 포인트가 판례가 경비를 배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그 103조를 공부할 때 뭐 평생 동안 뭐 현저히 심하게 이건 103조로 무효가 되는데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건 유효인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자, 만약에 직원을 채용해서 해외로 기술연수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해외 파견됐던 그 경비를 네가 처음부터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회사 내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효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면 지금 기업번도 유효고요. 얘도 유효입니다. 자, 1번 제2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의 이중 매매 그랬거든요. 요즘 이 요청이란 단어인데 이 요청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적극 가담인 거예요. 적극 가담. 그래서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 아닙니까? 적극 가담 무효.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요청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무효고요. 그리고 미음번에 자, 무허가가 떴습니다. 무허가 유효 이랬잖아요. 무허가 유효.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라 하는 말이 이게 옥탑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3번. 갑원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이랬거든요.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대요. 자,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중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갑과 병의 이중 매매는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로 하고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병이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2번. 이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구조인데 자, 이렇게 매매가 됐다는 소리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이중 매매. 그래서 얘가 적극 가담해서 이게 무효가 됐대요. 무효.
그러면 자, 지금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는데 매도인은 할 수가 없고요. 자,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뭐 해서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위 말소. 그래서 말소가 되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매도인에게 하는 거지 병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3번. 자, 이의 경우 그랬으니까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을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위 이의 경우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찾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사적 행위가 돼서 이게 무효가 되면 선의 제3자이건 전득자건 보호가 안 됩니다. 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위 이의 경우에 갑과 병이 무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면 자,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강행법규 반행이, 반사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아예 추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인할 때는 알고 추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뭐가 추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추인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유효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고요. 5번. 을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갖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는 거지 돈을 빌려준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지.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도 안 됩니다. 이렇게요. 44번. 자,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자,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틀린 것 찾기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맞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이랬고요. 자, 3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위를 안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액면 그대로 표시 가지고 하는 건데 피해자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의 속마음을 알고 있대. 안 경우라면 뭘로? 진위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모른다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4번.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주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이랬고요. 5번.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하나여,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시를 무시하고 속만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상대방이 있더라도 표시가 잘못됐다면 오표시 무효 원칙. 그럴 때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하나에 적용되면 틀린 거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은 진특 그랬잖아요. 진특. 진이 아니라 자,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 특정, 진특이라고 암기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번. 매도인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자,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착오는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그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됐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장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매매와 이게 은닉행위. 자, 이걸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 지금 가장이 떴잖아요. 그런데 앞에 증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닉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닉행위. 그래서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자, 증여도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매매는 이게 가장 매매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 은닉행위. 근데 증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에 4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에 자 미성년자래요.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달했다고 하는 개념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들어간 걸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얘가 만약 미성년자야? 그러면 이는 받아도 받은 게 아니야. 받은 게. 그래서 표의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태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5번. 무효 대상이 되는 강박행위는 불법적 해하고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강박은 취소입니다. 강박 취소. 근데 만약에 강박이 이게 무효가 되려면 이 문장에 무슨 글자가 들어야 되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이라는 말이 들어야 돼요. 완전히 박탈, 이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포를 느꼈대. 그냥 강박. 그렇게요. 자, 이건 취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되겠죠? 자, 46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비진입 표시는 유효이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재착사라고. 제한능력자 취소, 차고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재착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 요 세 가지만 취소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차고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요. 여기 알고 이용 이렇게 되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과실이 있다면 자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탕봉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뜯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했다 이러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3번. 통정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는 그렇죠.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다. 단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4번.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러니까 즉 자 비진이도 불일치, 통조도 불일치, 착오도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에요. 알고 하는 건 비진이 통정이 되는 거고 모르고 차고 이렇습니다. 모르고 차고. 5번.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47번. 갑과 을은 가장매매를 체결하여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을은 X 부동산을 다시 제3자 B형에게 매도하였다. 자, 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렇습니다. 1번. B형이 선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선의 제3자를 보호되더라도 갑과 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갑과 을 사이는 무효입니다. 2번. B형이 악의인 경우에 갑은 B형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제3자가 선의일 때 자 보호가 된다는 거지 악이면 보호가 안 됩니다. 3번. B형이 악인 경우에 B형은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책이면 담보책하고 묶여 있는 건데 B형이 악인 경우에 취득은 못해요. 그러나 매도인의 담보책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B형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 불공정이건 비진이건 통정이건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5번. B형이 선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B형이 선이면 B형은 무슨 득 하시는 거고요. 취득. 얘는 취득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팔아버리네. 친구 걸 홀라당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됐습니다. 48번. 대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대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로 한다고 그랬고요. 자, 언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게 학교 이사장 은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 지점장도 이걸 횡령할 거라는 걸 자, 상대방이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무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했대요.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무효래. 그러니까 비진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2번. 자, 부동산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등기 신청 아니겠습니까? 등기 신청. 그러니까 원래 자, 대리에서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약 쌍방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자,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본인 중에 한 명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으로 지금 들어갔다면 여기는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단순히 등기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발생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럴 때는 허용되는 겁니다. 3번.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우리 지훈이한테 고딩한테 지훈아 아빠한테 적당한 드론 좀 사다 줄래? 그러니까 자,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지훈이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른 게 아니라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무슨 수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서 왜 미성년자랑 계약을 했느냐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자, 4번.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자,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자, 여기가 대리인, 여기가 복대리인,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림처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망 그러면 자, 대리권 소멸. 대리인 사망,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맞죠? 자, 5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체결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거든요. 1번. 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요. 대리권 수여는 방법은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제한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주는 게 맞는데 위임장을 주지 않고 묵시적도 되거든요. 묵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2번. 권한을 없는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표현대리에게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는 말은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전득자한테는 뭔가 본인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소리고. 3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건물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건물 주장하는 거고요. 토지를 가지고 했다? 토지를 주장하시는 거고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특정해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125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잖아요. 대리권 수입 표시. 그러니까 125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런 소리잖아요. 이렇게. 5번. 표현대리가 성립됐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감경 이런 거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자,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유동적 무효에서 해제는요. 해제는 자, 허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해제는 해약금 해제만 됩니다. 해약금 해제만. 그러니까 허위 그랬어요. 허위. 그러니까 지금 채무 불이행한 말 자체도 없고 또 부속 의무 위반도 해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번에서 1번 틀렸고요.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자,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거예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다. 그러면 소급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걸로 이건 추인 아닙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부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 이게 또 판례인데 가글이라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가글 이렇게 해요. 가글.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식사하셨다 하면 양치하잖아요. 근데 이걸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라고요? 가글 그랬습니다. 가글 암기 좀 해주시고요. 3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추인이 안 돼요. 세 가지가 추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강행법 위반 행위, 반사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뭐가 안 돼요? 추인 자체가 안 됩니다. 추인이 안 된다. 4번.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래서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한다는 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니 취소의 원인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는 돼요. 근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은 안 된다니까.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 성년자가 된 후에 할 수 있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없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후, 그러니까 후추 이랬거든요. 후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판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맞죠? 5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비형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자,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는 계약을 한 직접 당사자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취소권 행사.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산 거예요. 자, 취소하러 어디로 가야 돼? 이마트 가셔야 됩니다. 홈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한 사람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51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자, 불능의 정지 조건을 붙인 법인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능은 마이너스고요. 자, 정지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붙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이다. 맞고요. 2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돼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해제 조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이미 성취가 됐대요. 그러면 플러스죠. 기성. 자, 그러면 뭐로 한다? 마이너스. 이렇게요. 3번. 불능의 해제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자, 불능은 뭡니까? 마이너스. 해제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불법성을 띠고 있대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시는 거예요. 5번.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틀렸죠, 이게. 자, 권리 봐보세요. 자, 입증 책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백을 사줄게요.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백을 사준다. 그러면 그 백을 가지려는 자는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이 조건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을 가지려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백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는 건 다투려는 자, 주기 싫은 자가, 봐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백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근데 당장 백을 달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냥 당장 줄 거면 왜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사줘버리는 거지.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는 건 당장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었는데 시험도 합격도 안 했는데 당장 백 줘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데요? 조건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즉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당장 주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조건 성취를 입증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한 물권이 항상 우선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됐다는 소리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면 그 돈을 소유자가 먼저 받아갑니까?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갑니까? 당연히 저당권자지. 그러니까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경합을 했대. 그러면 제한물권이 우선입니다. 2번. 특정의 물건이 물권과 채권 쌍방의 목적으로 됐을 때는 물권과 채권이 붙었대요. 그러면 물권이 우선한다. 3번.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 할 것이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과 권리 그리고 집합물도 될 수 있어요. 집합물, 배임자가 양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된다는 소리고. 4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시도 토지와는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수목은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가 된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 비교하라는 거예요. 임목 등기부를 갖춘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건 저당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이건 쉽네요. 관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네 가지 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 미등기 토지 건물의 양수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통행권, 개인도로 마음대로 통할 수 없고요. 자, 온천권이라는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공유권 없다. 이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아직 계약서만 쓴 거예요. 그럼 아직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권리가 없다. 사도통행권 없다. 온천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54번. 다음 중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자, 피담보 채권 소멸됐대요.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라고 했으니까 채권이 소멸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등기하지 않다 자동 소멸. 그 전세권, 용익물권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들.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제가 우리 지훈이랑 총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권리는 그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소멸인 거예요.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자, 포괄 유증 나오네요. 포괄 유증. 상속, 포괄 유증, 합병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4번에 점유취득시효는 말이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긴 하지만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5번. 다음 중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져진 것 그랬네. 기억. 광업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그러니까 혼동이라 하는 게 내가 나무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대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소유자인 거지. 자, 이게 이제 전세권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 소멸이다. 그런데 혼동이 발생되더라도 두 가지. 광업권하고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니까 자,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이 안 되는 거고요. 자체로 소멸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저당권도 자체로 소멸이 안 되는데 자체로 뿅 하고 사라지는 권리는 용익물권이 그러는 거예요. 자, 디귿번.
혼동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에 그 원인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얘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권. 얘가 이 집을 사버렸다니까요. 소유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혼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소멸됐습니다. 그럼 이 소멸이 절대적 소멸이냐,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전세권은 절대적과 상대적의 차이점은 절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나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대적은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갖는 것. 그럼 여기서 소멸됐던 전세권을 누군가 갖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절대적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얘가 이 매매를 할 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 입장에서 이걸 취소할 거 아닙니까? 취소? 그러면 이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전세권은 봐보세요. 소멸됐고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소유권도 소멸 아닙니까? 그럼 을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혼동이 발생된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이 소멸되었던 이 전세권이 되살아나는 데니까 이걸 부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에 의한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하나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자,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 1번. 물건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동, 자동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찾기는 자, 뒷방만 그러네요.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랬거든요. 1번. 소유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만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자, 그리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 소리거든요. 다시. 자, 을이 말이죠. 을이. 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취득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취득이잖아요. 이렇게. 등기라 취득. 근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해보세요. 내 땅을 다른 애가 점유취득시 완성을 했다라고 하고 자, 달라고 그래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송으로 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이게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점유취득시를 완성한 자는 매수 제의를 합니다. 매수 제의. 그냥 팔아라 이렇게 싸게. 그래서 점유취득시를 완성한 점유자가 매수 제의를 한다고 그래서 점유취득시 완성을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요? 근데 갑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유취득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매수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매매를 이유로 했다니까요. 근데 둘이는 매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를 했다고 해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 원래 이게 자주했을 거 아닙니까? 자추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권리 주장을 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전환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자주입니다. 이걸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역으로 말이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말이죠. 점유취득시를 완성했다고 까죽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얘한테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점유자가 패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자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것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번은, 자,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지금 소송을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그죠? 자주점유증이 깨지지 않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건 깨지겠죠, 이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3번은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니까. 계속 자주입니다. 2번.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착오로 침범을 했대요. 착오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주인데, 그런데 상당히 초과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자주점유증이 깨지는 거고요. 5번 부동산이 제3자에 경락되고 대금이 완납, 중요합니다. 자, 대금이 완납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자, 수업할 때 인도 의무가 있는 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인도 의무가 있는 자의 점유는 뭔주가 된다? 타주 이렇게 됐습니다. 57번. 다음 중 점유자에게 추정되지 않는 것 그랬거든요. 자, 무과실 빼고 다 추정입니다. 무과실 빼고 다 추정된다 이렇게 됐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58번. 갑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의뢰에 대해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했대. 다음 을은 그 물건부터 과실을 취한 것으로 없다. 자,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1번 을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해서 틀렸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대. 이거 통상 필요비라고 합니다. 이걸. 자,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을 했대요. 을이 서원이면서 자주래. 우리 선자씨 그랬습니다. 선자씨 그랬고요. 선자씨. 서원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선자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자,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가 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한 청구를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인데 채권 발생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됐대요. 불법. 유치권 문제가 똑같죠, 이게. 자, 불법으로 됐대요. 그러면 자, 유치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고요. 59번.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1번 무상의 주의 토지 토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거 유상이거든요. 지로 내야 됩니다. 근데 분할로 봉쇄가 됐다면 무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각각 다시 매매가 됐대요.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상, 분할 무상, 한 번 더 갔다 유상.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이라는 소리예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의 수인을 청구하는 데 불과한 소극적 권리다.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권리다.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통행지 소유자는 참으라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체말로 속은 쓰리겠지만 그래 다녀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이 됐는데 그 통행지 소유자 보고 아이고 편하게 잘 다니시라고 돌 계단을 깔아줄 만한 그런 속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참는 정도나 이 말입니다. 3번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으리하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라니까요. 그래서 지료를 주지 않으면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도 자,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랬고요. 5번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됐어요. 자, 이렇게 60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권에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한이 경과했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찾기 이랬습니다. 1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맞춰뒀대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을은 갑에게 채무불행이라는 말, 채무불행 책임, 요거 나올 수 없죠. 지금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거지, 지금 채무불행 책임을 물어간다는 말은 계약상 책임을 물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약상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상 책임을 물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행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현장 가셔서도 취득시효 문제를 푸는데 뭐 채무불행 책임, 계약상 책임을 져준다고 무조건 틀린 겁니다. 지금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거지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2번.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을 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지금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갑의 토지를 을이 완성을 했고, 을하고 병하고 다시 매매를 했고 이거잖아요. 그 완성은 얘가 한 거지 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이 등기를 받아가려면 얘가 등기 청구해서 받아서 넘겨주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병은 을을 먼리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다이렉트로 일단 직접 안 됩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단 병이 만약에 말이죠. 병이 다시 얘가 20년을 점유했다. 이 문장이 보이면 다시 20년 이 문장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직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보이지 않는 한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위에서 할 수만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3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병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면 바뀐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후 없다라고 해드렸어요. 후 없다. 4번. 갑에 대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산점은 그러니까 기산점을 따질 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바로 그래서 진행한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상실입니다. 바로 상실이 아니라 이렇게요. 5번. 위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됐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얘가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이 되는 거니까 이 권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용 보상금을 줄 텐데 수용 보상금을 이렇게 수용이 됐습니다. 받아올 수 없습니다. 불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보상금을 대신 받아가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얘가 권리 행사를 했다면 대상 청구가 될 거고, 이행불능된 후에 권리 행사를 했다면 대상 청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취득시효 문제를 푸는데 수용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고요. 이행불능 되기 전이냐 후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되기 전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가죠. 61번인데 공동소유 61번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